모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 이런 더위가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파 백정기 의사를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선양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90일주기 백정기 의사 순국 90일주기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는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내실을 더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오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으로 다 같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셨는데 참가자 인사를 우리 구파 백정기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신 이홍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광복 80주년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기념관 활성화 방안과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일 시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일 시의회 의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낱낱이 소개 올리겠습니다.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전북과학대학교 박연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 부회장이시며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성자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향토학자로 맹활약 중이신 우리 곽형주 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학회 회원이시면서 신태일 왕신여고에서 교직하셨던 우리 김규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의 과장이신 우리 백지연 과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프닝을 해주셨던 우리 백남희 작가, 우리 백 이사님하고는 조카 되십니다.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정금문화원의 행정 일체를 다 동괄하고 계신 우리 김용년 국장님 모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이도영 의원하고는 상당히 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제가 95년도 처음 의원을 시작할 때 이 밤에 시립묘지와 관련돼서 그쪽 지역을 현장 답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초임으로 이밤 면사무소에 계시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공무원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 해야 된다라고 제가 믿음과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일 의장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이도영 의장님이 의정 활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도영 의원님께서 충실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행사 진행을 전부 다 진행하시는데 우리 정읍시 유튜브에서 녹화 방송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관계자님께 수고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사업회 이사 중에 제일 막내거든요. 또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바카스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순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제 정읍시, 그 다음에 정읍시의회, 정읍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흥덕농협, 수원백시 종친회,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설명드릴 분들은 소개해 올릴 분들은 다시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오신 또 귀빈들이 계시니까 소개 더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즉 오셨더라면 두 분이 진즉 오셨더라면은 이 조명을 바뀌기 위해서 문을 열었거든요. 두 분이 진즉 오셨더라면 문 안 열어도 되는 수고를 좀 했네요. 우리 사업회에 감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권재유 감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회의 그 홍보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언론인 대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철수 홍보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오셨는데 우리 저희 사업회를 위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고창에서 임동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제가 인사가 좀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신 분들은 시원한 물도 한잔 하시고 숨 좀 고르십시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쇄물 중에 구파 백정기 시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의 접두사라는 책인데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시선집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백인 중에 구파 백정기 의사를 제가 써서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족문학연구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 중에 백정기 시 낭송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백정기 동학의 땅에서 태어난 근본이라 그러했을까. 천석군의 사이로 집 단속하며 누릴 일이지. 일경을 두드리려 팬 19살 청년은 도교의 일왕 사례를 실패하고 북경의 동지들과 한솥죽을 끓이다 스승 의당의 암살범이자 밀정 찾아내 자백받고 교살하였다. 떠나고 떠나 만난 의열단이 노선을 틀자 1200km를 홀로 걸어간 김구의 집에서 시야와 만주 기지 노선을 꿈꾸었고 상해 서쪽 철공장과 안공군이 내어준 전방에서 밤새 아이스크림을 저었고 전참 매편으로 생계를 떠하는 그는 동지들의 가장이었다. 홍구공원 천장절 경축장식 비는 내리고 기다리던 왕아처의 입장권은 끝내 오지 않았고 장래 윤봉길의 성공으로 그나마 안도했으나 터뜨리지 못한 또 하나의 도시락 폭탄이 있었으니 열사의 내간에 터진 절통하며 폭탄 2개가 다 터졌더라면 역사는 좀 달라졌을까. 겨드랑이에 과자봉지처럼 도시락 폭탄을 끼고 땅콩을 까며 걷던 여여의 63정학
밀정은 투사보다 얼마나 더 많았던가. 아리오시 공사 암살 계획도 밀고로 숲으로 돌아가고 끝내 체포되어 일본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의의를 진술하는 데는 조선말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조선말 통역사를 입혀줄 것을 요구한다. 일본 판사를 매섭게 쏘아보던 그의 눈빛은 영원히 살아있으나 소외된 동지를 돌보다 전염된 표계력으로 조국의 독립보다 먼저 찾아와 빼앗긴 붉은 숨. 유산이라곤 20년간 고향집 실ong에 먼지를 쓰고 있던 일본어판 세계 사상대전지 몇 권 그마저도 일경에 불질러 버렸고 고단 여사가 보관한 편지 한 장이 전부라. 독립된 조선의 땅 어디든 무덤에 꽃 한 송이 놓아달라던 나가사키 형무소에 묻힌 유언대로 효창공원에 누웠으니 그 간절함으로 쓰러져간 익명의 투사들이여, 그들의 후손들이여, 그리고 밀정의 후손들이여, 100만 년을 살아도 염치 없는 아나키스트 나는 구파 백정기 의사의 장렬한 고독과 거칠고 거친 유랑을 견뎌낸 뜨거운 심장에게 일천한 밀저 한 장을 올린다. 시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은 이용로 사무국장님께서 다른 시간에 대한 진행을 계속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시장님께서도 꼭 그 참석하신다고 아까 1시간 전에만 해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태풍과 관련돼 가지고 긴급 현안 점검을 하라는 그런 그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현장을 좀 방문하시느라고 못 오시고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박일시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일시 의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야 되는가요? 저 준비 많이 해왔는데.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시장님 원래 같이 오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그전 정부에서는 태풍이 오든 말든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계속 공문 새로 들어오고 태풍 오면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하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페널티 주겠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원래 특사나 인사말 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당시 원래 짧으니까 자기까지 합쳐서 좀 길게 해서 오라고. 사실은 오늘 정말로 원래 존경하는 우리 이도영 의원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 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우리 정읍시에 백정기 의사 기념관도 있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중원부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몇 자 적어왔어요. 제가 좀 읽더라도 별내로 봐주지 마시고 진심 어린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백정기 의사께서 남긴 불굴의 항일 정신과 시대를 앞선 민족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오늘의 역사 교육과 지역사회 계승 과제로 풀어내기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이름과 업적을 알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담회가 열리기까지 힘써주신 우리 이도영 회장님, 이용로 사무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정읍시 의회와 저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지역 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후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 기반 교육과 문화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를 통해 백정기 의사의 생애를 다시 조명하고 그 뜻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지 함께 고민하는 실천적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정기 의사의 고귀한 삶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백정기 의사님의 영전에 깊은 정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담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본 기념사업회 현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도영 의원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읍문화원 사무국장이신 김용년 장께서 지정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백남희 대표께서 질의 답변 및 자유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우리 백전 과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념 촬영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쁘신 일정에도 이제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해주신 내빈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의정 활동 중에 특별히 본 사업회와 민족의 사상 등 지나치기 쉬운 분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이도영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회 현안 발표는 설명은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저희 사업회 현황을 좀 배부해 드렸는데요. 2024년도 저희 사업회 총 운영비 세입 결산은 총 3건 해가지고 1,621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식에 905만 원이고요. 현충 시설 변학에 216만 원, 그 다음에 신독립운동 역사 캠프에 500만 원 해서 총 1,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념관 총 사업비는 6,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조 사업 운영비가 1,600만 원은 비중으로 따지면 23%. 대개 보면은 어느 기관이나 보면은 운영비하고 총 비용하고 50% 간다는 것이 가장 건전한 그런 기관 단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잘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각종 회의는 총회에 한 번 있고 이사회 4번 하고 임원회의 4번 하고 있습니다. 2항의 3.1절 기념 참배식은 저희 알다시피 3월 1일 날은
신태인에서 저희가 그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기념관에서도 영원 면민들과 더불어서 저희 사업회 회원들 다 참석하는 3.17 참배식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 필수 회원들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3.17 참배식 태인에서 하는 3.17 참배식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63년 의거 92주기 역사 탐방 금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총 43명이 참가를 하셨고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부파 백정기 의사님의 순국하신 곳은 나가사키 형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실제 형무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 앞에 정문만 좀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본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후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걸 좀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언제 철거될지 예측이 불가해가지고 저는 여기 현장을 갈 때마다 정말로 가슴 조이고 꼭 여기는 우리 이 사업회 회원님들 꼭 한번 다녀가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비로소 금년도 2004년도 개관 이래 만 21년 만에 저희 사업회 회원님들 43분을 모시고 이 역사적인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추모식은 지난 6월 5일 저희 의열사 광장에서 많은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백정기 의사 홍보 리플렛은 이제 시에서 매년 1,500부씩 이렇게 제작해서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저희 탐방객들에게 이제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진 현충 보훈 시설 견학은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5월 중에는 실시를 못하고 한 7월이나 8월 중에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독립운동 역사 캠프는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여기 시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데리고 1박 2일로 독립기념관에 가서 하는 그 캠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전 홍보가 잘 돼서 항상 40명을 모집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항상 모여가지고 각 학교별로 몇 명씩만 좀 줄여달라 하는 그런 그 실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저희가 해마다 논술 대회를 좀 해왔거든요. 저희 사업회에서 어느 조직이나 이제 그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가 그 고령화에 따른 그런 그 참여율이 적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고질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돌파하고 건전하게 좀 육성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사업회도 약 200여 명의 그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65세 노인층의 비율이 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회원 젊은층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상대로 해서 회원 확충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념관이 그전에는 많이 통제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실물을 보면서 기념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변 분들이 찾아오는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동상 앞과 그다음에 잔디 광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초중 고등학생들 위해서 백일장 대회도 하고 역사 강좌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했고 많은 노력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 백정기 의사님 순국 추모식에 맞춰서 전국에 글짓기 공모전을 연 12회째 진행을 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멀리 제주도와 이제 부산 등 전국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그 현상으로 중단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재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지원청과 이제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3의사 중 한 분이신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나 동학 유적지 등 학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추모식 행사도 예전처럼 전국 글짓기 공모전과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 상대로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는 반드시 이 독립성과 자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회장이신 유성엽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교문위원장 때 대학 총장이나 사학 이사장들을 포함해서 특별 기부금을 좀 모금도 시도했습니다만은 명확한 법률적 제도가 없어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꼭 경제 논리로만 선양 사업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 노력해서 39세 젊음을 조국 위에 바치신 백정기 의사님의 순국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장님께서도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애정을 주실 수 있도록 다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님들, 내비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저희 사업회 현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학회 현재 회장으로 계시고 전반기에 의회 운영위원장 하고 계시고 저희 사업회에도 큰 관심을 가지신 우리 이도영 의원님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보시기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은데 조금 뭐랄까 아날로그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책자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낭비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제본 같은 거 안 했어요. 참고하시고 앞뒷면으로 돼 있으니까 원고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창공원 사무사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백정기 의사의 인지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를 겁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맨 먼저 그 발을 들인 지구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읽어도 사실 잊어먹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최초, 최고, 최대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른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947년 9월 김구 선생님이 그 무장투쟁을 하다가 일본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를 모시고 와서 표창공원에서 국민장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그 세 분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윤봉길 의사는 많이 알지만 백정기 의사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즈 올드린과 같은 상황 같아요. 백남희 시인께서 그 낭송했던 내용에도 있지만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봉길 의사와 함께 같은 날 우리 백정기 의사도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사를 실행하지 못했죠. 매우 안타깝게 아쉽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백정기 의사가 거사에 성공했다면 1시간 전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역사에서 윤봉길보다 백정기를 먼저 기억하기가 쉽겠죠. 정업 씨와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양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못한 느낌을 좀 갖습니다. 이런 이유가 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백정기 의사에 대한 인지도에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 인지도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지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자료조사 그리고 정읍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사무사 기념관 방문조사의 방법입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표창공원 사무사에 대한 개략적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해서 요약했고요. 또 최근에 그 표창공원에 갔더니 우리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그 옆에 또 안중근 의사 묘까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창공원 사무사에 대한 인지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지역, 국가 등이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정도일 것인데요. 인지도를 흔히들 기업의 제품이나 선거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인지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지도는 어떨까요? 대구신문에서 2018년도 나온 기사인데 2018년 8월에 보훈처에서 조사해본 결과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윤동주 시인,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 한용운, 박열, 김자진, 신채호 이렇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백정기 의사와 함께 효창공원 사무사로 알려진 윤봉길 의사는 5위, 또 백정기 의사와 같은 아나키스트 계열로 알려진 박열은 8위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그 포털에 학술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3의사에 대해서 학술 연구는 어떤 정도를 하고 있는가 검색을 해봤더니 총 76건이 검색되었는데요. 방법은 학술 정보 사이트에 표창공원 사무사 이름 한 분 한 분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출돼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총 56건으로 73.7%, 이봉창 의사가 18건으로 23.7%, 백정기 의사가 2건으로 2.6%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도 다른 분들은 그 의사의 이름을 가지고 논문을 썼던 것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우리 백정기 의사는 백정기 의사 이름으로 논문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논문에 백정기라는 이름이 거명된 그런 논문들만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고요. 그 다음 대중매체에 소개된 현황을 살펴봤더니 총 31건이 그 사무사 전체에 대해서 총 31건이 검색되었는데요. 이것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그런 장르로 구분을 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 31건 중에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게 18건, 이봉창 의사가 11건, 우리 백정기 의사는 2건이었습니다. 그 2건도 사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 전에 상영했던 영화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 부분에 상해 육삼정에서 일본식으로 말하면 테러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 체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라디오 뉴스로 나오는 게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매체에 소개된 3의사에 대한 소개량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백정기 의사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의사의 의거의 성격과 성과의 차이, 즉 일제에 가했던 파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요. 독립운동가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적 투쟁을 계량화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불경스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등 예술 작품으로 소개될 때의 의사들의 투쟁 과정과 성과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연구되고 발표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백정기 의사에 대한 소개량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좀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업적 청소년들은 우리 백정기 의사와 상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한 1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정업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353명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우 잘한다까지 합치면 56% 정도 돼요.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합치면 한 33%, 34%네요.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해줬고 매우 잘한다와 잘 안다를 합치면 20% 정도 됩니다. 우리 전업지역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의사를 알게 된 방법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요. 또 사진을 보여줬어요. 3의사의 대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중에 백정기 의사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67% 학생이 맞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백정기다라고 응답한 친구도 있었고 이봉창 의사 사진을 보고도 백정기 의사다라고 응답했던 이제 이른바 이제 오류죠. 그런 집계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몰랐다는 응답이 75.1%가 응답했고요. 그리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안 친구들이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있는 건 알지만 기념관에 직접 가보지 않았다, 방문을 안 했다라고 응답한 친구가 62.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인물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는 학습에 역사 인물 기념관을 다녀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63.5%,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고 느낀 친구들도 16.7%였어요. 합치면 70%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그러면 가보겠느냐라고 학교 프로그램에 방문 일정이 있다면 참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여가 14.2%, 참여할 예정이다가 28.6%, 상황을 봐서 가보겠다라고 응답한 친구가 51%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역사 인물 기념관에 다녀오는 것이 역사 교육에 그 인물을 아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놓고도 막상 기념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353명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선양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3의사 중에 윤봉길 의사를 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으며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는 가장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또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백정기 의사 관련 교육과 교재 같은 것들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서 역사 인물 탐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각종 매체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노출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읍시에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있다는 걸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지만 방문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념관 홍보와 방문 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기념관 방문이 인물 탐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80%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방문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0.8%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상황을 봐서라고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시간을 내서 방문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감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방문 증대를 위한 현장 학습 점수 제공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기념관들 세 분의 기념관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현충시설 자료들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3의사 기념시설을 비교해놓은 자료가 12쪽에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서울에도 있고 예산군에도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기념관은 역사올림관이라고 해서 용산 효창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바로 이곳에 있고요. 각각 그 기념관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느꼈던 바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윤봉길 의사 관련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념관은 이거 국가보훈부에서 만들어서 또 그 매현 기념사업회 민간이 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오죠. 1년에 뭐 98,000명, 약 10만 명 정도 오는 시설이고요. 또 충남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상당히 규모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도 1년에 한 7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해마다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품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참고할 만했고요. 현재까지 32종의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맨 뒤편에 사진으로 실어놨습니다. 이봉창 의사 기념관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이봉창 의사가 살시던 곳인데 서울에 이제 개발되면서 그 토지를 용산구에서 확보해서 거기다 큰 기념관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토지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서 원래 그 번지 옆번지에다가 이렇게 땅을 배려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또 뭐랄까 증강현실 같은 걸 잘 구축해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백정기 기념관은 여러분 느끼시는 대로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근무자는 한 분이시고 연간 5,300여 명 그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방문객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사무사에 대한 인지도, 또 근무 인원, 예산, 지자체 관심도, 기념단체의 활동력,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관 전시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의사와의 대화나 의거 당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증강현실이나 영상물, 유물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념품의 판매 또한
판매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와 지자체의 의지 이것들도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정읍시와 기념사업회가 더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만 가지고 삼의사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읍지역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청소년 전체의 인지도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사 기념관 방문객의 차이나 운영 실태를 곧바로 인지도와 결부시키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밝히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정읍시나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백정기 의사 기념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관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념관은 수집된 자료의 부족으로 패널, 디오라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도 10분 정도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체험시설의 도입, 인증 사진 장비 도입, 기념품 코너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타 현충 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선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백정기 의사의 순국 기념행사, 학생들 현장 체험 등은 전국적으로 백정기 의사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이나 학술단체, 학술 공모전, 학술 대회, 유튜브, 웹툰, 소설 같은 문화예술 작품의 전국 단위 공모전, 기념품 공모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념관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합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예산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의 10% 정도입니다.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정읍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 학습 때 초중고 12년 동안 한 번은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들의 방문, 또 백정기 의사 추모 음악회나 예술행사 개최, 스탬프 투어와 연결된 보상 이런 것들이 되면 방문객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백정기 의사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현충 시설로 업그레이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세계 아나키스트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의 한 분파로 왜곡되어 인식되는 아나키스트의 정체성을 찾고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집중화한다면 전국 유일의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영 인력 확대와 민간 위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념관 운영에는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운영 인력만으로는 기념관 청소 등 시설 관리 업무도 벅찬 상황입니다. 기념관을 현재처럼 정읍시가 직영을 하면서 인력을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다소 길었는데요. 뒤에는 설문지하고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자료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기념품 현황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받아본 순간 너무나 많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이도영 의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이버 학술 정보에 저희 이제 백이사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박사 논문이 없는 것은 아마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철수 이사께서 백정기 의사와 관련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계셔서 뭐 한 건이라도 등재가 곧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읍시내 관내 학생들 75%가 우리 정읍시 관내에 우리 백이사님 기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참 우선 실무를 담당으로 저부터 이제 반성을 하고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안 한 학생들이 62%, 그다음에 방문 참여 의중이 없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57%, 이런 문제들은 그 반면 조사해서 더욱더 저희가 선양 사업에 적극 매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시간이 조금 남거든요. 55분까지인데 최근 저희가 이제 저희 백정기 의사님의 전기가 한 15년 전에 발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사실 글씨체도 그렇고 저희 일반인들 성인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자라는 청소년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을 한번 이제 발행하고자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뭐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국가보훈부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작년 2024년 저희 기념관 방문한 숫자는요. 초등학생이 343명, 중학생이 374명, 고등학생이 156명, 일반 성인이 4,655명, 총 5,52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다녀간 비율은 87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점들도 저희가 뼈아픈 그런 반성하면서 더욱더 이제 학생들이 자라가는 이제 우리 미래의 동량이니까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두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소개해 올려드렸습니다만 정읍문화원의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년 사무국장님 지정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읍문화원 사무국장 김용년입니다. 저는 사실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대6명 앉아서 자담회 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하더니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형식을 밟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제가 준비한 이 원고도 저만 보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백정기 기념관하고 저하고는 한 20여 년부터 인연이 좀 있었어요. 들어오시다 보면 그 백정기 선생님 동상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인물 동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벽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007년도 정도인가 8년인가 제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이제 사실 정읍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긴 하지만 원래 전공이 조각이어서 지금 산 외에 있는 박준승 선생 동상도 얼마 전에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 예술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언어로서 표현한다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읍문화원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읍의 역사 관련 시설이라든지 학술적인 부분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정읍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정읍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오늘 녹여가면서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당히 요즘에는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암흑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세상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그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은 사라져야 하고 또 독립운동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국가 역사 인식의 정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 보고 오늘 취지하고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 우리 백정기 기념관도 탄력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왜? 곧 예산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 나누는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지면을 어찌 보면 형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정리하는 것은 사실 다른데도 뭐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든지 다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이도영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인지도 문제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지도가 낮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돼서 홍보도 부족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프로그램도 많이 또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약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요즘에 또 어려운 부분이 학교 내에서의 그 교사와 아니면 청소년들의 문제 때문에 밖으로 또 외출하기가 좀 힘들어하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백정기 의사님을 위한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정원문화원에서 다른 왜 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저기 역사를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고 공연하는 팀들이 몇 년 전에 연지아톨에서 백정기 의사 관련한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신 분들 여기서 딱 표정 보니까 99%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다른 왜 우는가만 치면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생활인들이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하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정감이 있습니다. 다른 연극하고 비교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많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읍시에서도 백정기 의사, 전봉준을 비롯한 몇 명의 인물들을 캐릭터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곳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의 어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좀 보여줘야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읍에는 특히 뭐가 많냐면요. 축제보다는 사실 기념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런 힐링할 수 있는 데면 좋은데 물론 우리 좋은 구절초 공원도 축제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기념제가 많다. 그러니 우리는 항시 엄숙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념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 기념관에서도 물론 기념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기념관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면 힐링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요, 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임실 태생인 박준승 독립운동가 분이 태어난 곳이죠. 근데 임실 가보면 박준승 선생님을 되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에서 버스 한두 대를 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읍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읍의 박준승 기념관을 들렸다가 정읍의 다른 곳에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오는 날짜가 공교롭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박준승 기념관을 들려서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코스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이다 보니까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다 쉬는 날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월요일 날 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해서 정읍에 과연 박준승 기념관하고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해 줄 거예요? 다 정읍분이죠. 외부에서 오면 백정기 기념관 들리고 싶은데 거기만 들릴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들리고 싶어요. 하루 코스로. 그러면 그 코스를 우리가 정읍에 사니까 짜줘야 되잖아요. 식사는 어디서 하고 어디 들렸다 하면 대충 몇 시간 하면 대충 짜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를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하지?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을 코스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고 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임실에서 넘어와서 박준승 기념관을 들려서 거기 있는 무성소원 들려서 그 다음에 동학기념공원 들려서 이쪽 백정기 기념관을 들렸다 가시라 라고 정도 이렇게 코스를 해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월요일인 만큼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정읍에 과연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디 식사 장소 가야 될 곳을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정말 저도 좀 요즘에도 난감해요. 그런다고 내장산만 갔다 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읍에는 이 기념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 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앞으로는 이제 좋아지겠지만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가고 있는 정읍 박물관 옆에 방문자 센터도 상당히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디지털 아트가 많이 이제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디지털 아트 중에 우리 백정기 선생님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념관에서 좀 먼저 미리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알게 됐는데 정읍 구경 있잖아요. 구경에서 백정기 기념관이 빠졌어요? 들어가 있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인가 아무튼 언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천변 단풍 뭐 이것도 빠졌고 그 다음에 뭐 김동수 가옥인가도 아무튼 백정기 기념관이 지금 현재 구경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티숲하고 뭐 이런 곳이 몇 군데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물론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 5번 정읍 의병과 역사 연계인데요.
사실 우리 백정기 독립운동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준승 선생이라든지 뭐 이동환 선생님, 그다음에 뭐 라용균 선생님, 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정읍에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같이 해서 좀 선양하고 뭐 축제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의병사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다른 데는 의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등재된 인원만 해도 약 한 300여 명이 훨씬 넘어가고 정읍하고 약간 비슷한 데가 뭐 남원이 좀 많고 뭐 순창 쪽이 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읍도 상당히 그 의병이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요즘에 리박스쿨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가 우리 이곳 오면 성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많이 돼서 우리 백정기 선생님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읍문화원의 김용년 사무국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읍 구경에 대해서는 보니까 4년 전에도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시청 직원들 한 6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정읍 구경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생기 시장님하고 직접 이제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건 정신 문화의 가치다. 이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구경에 선정된 것들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 쌍화차거리랄지, 뭐 벚꽃이랄지, 천변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산 투입해서 잘 조성하면은 그건 가능하지만 이런 정신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것은 돈 가지고 물질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이거 같은 이게 그 문제가 될 경우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해가지고 구경에서 11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된 거를 구경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읍 구경에 우리 기념관이 빠졌다는 것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요. 예. 다음은 순서에서 우리 백남희 대표께서 이제 질의 답변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히 그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이 9K 로컬 콘텐츠라고 돼 있는 제가 지향하는 그런 그 선양 사업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구파 백정기 의사 선양 사업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도 2024년도에 구파 백정기의사 순국 90주기를 맞이해서 국가보훈부 지원을 받고 학술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그때 참여했던 김명석 교수님, 당국대 교수님께서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기 의사 관련된 제1호 논문이 됩니다. 약간 그런 학술대를 꾸준히 함으로써 그런 정식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예산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불참하지 못한 하신 우리 역사학자 백승준 교수님께서 꼭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정읍시장님께 전원을 저한테 특별히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하기 전에 간단한 거 제가 일단 읽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및 전 서강대학 교수 백승중 3가 정읍시장 간담회에 붙여 3가지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이학수 시장님께 구파 백정기 의사의 독특한 사상과 독립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리 약속한 다른 일정 때문에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시장님의 친절한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에 3가지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1.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는 의열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의사의 생을 한마디로 옹축하면 세상을 건지려는 정의와 나라 사랑하는 충렬이라는 뜻이 줄 짐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는 예로부터 많은 의열이 있습니다. 구파 역시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구파 백정기 기념사업회는 지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배출한 많은 의열의 선조를 연구하고 청소년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학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정읍이 의열의 고장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현장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파를 비롯하여 우리 고정 정읍 출신의 의열을 함께 연구하고 선양할 수 있는 문학적 인프라를 다름 아닌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2. 구파의 사상과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적지 그 중에서 우리 정읍시에는 직접 관련된 유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영주 정사와 생가 및 기념관입니다. 그 밖에 서울에는 효창공원의 의사의 묘소가 있고 일본과 중국에도 관련된 유적지가 여럿 있습니다. 재정 기반이 효창공원의 의사의 묘소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새는 바람에 조금 부족합니다. 재정 기반이 없는 우리 기념재단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자주 찾아가서 유적의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유적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적으로 지정하는데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읍에 있는 유적지들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위에 말씀한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기념회와 함께 상의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3. 구파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30대 청년의 몸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백의사께서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독재자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파의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추구할 미래 가치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하루하루 짙어가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의 문제, 다문화의 충격 등 오늘날 어려운 현실이 산더미처럼 많은 가운데 장차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구파
백정기사 기념재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쿠파가 제시한 미래 가치를 더욱더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는 한강 작가의 말은 쿠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쿠파를 그저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로만 보지 마시고 그분이 제시한 미래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상가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을 많으나 오늘은 이만 드립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정읍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농촌이었습니다. 정읍사의 고향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의열의 고장이요. 조선 왕조실록을 후세에 전해준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숨쉬고 활약하신 성스러운 곳이자 농민혁명의 기념비적 승전의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걸 굳게 믿으며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백승종 3가. 네, 좀 길었지만 제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다시 자담의 마무리로 질문과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이게 이제 키워드별로 제가 좀 아까 우리 카이자 주시는 백남희 대표님께서 말씀한 데 김명섭 교수님이 일괄 좀 이 분야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당국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있고 지금 저에 앞서서 박사학위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가 거의 통과돼 가지고 근데 이제 석사 한 편, 박사 두 편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오늘 내일 내가 강북회에서 국회 중앙박물관에 국회 박물관에서 이제 2시에 세미나를 갔는데 강북 80주년회가 이종찬.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뭐 일종의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사학을 연구하는 일종의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발췌하셔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요즘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역사는 정실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본원입니다. 제가 저작년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역사학도로서 말씀인데 저는 호서문화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호서문화는 충남 춘청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 어름지 제천의 어름지의 서쪽을 이야기하는데 경기 일부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가 최고 많은 데가 춘청도입니다. 춘청도고 제가 KBS의 고려 거란 전쟁의 강민첨 장군에 관한 강감장가 제가 대화 드라마를 써가지고 출시를 해서 제가 또 진주 강가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제 솔직한 이해를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30만 진주 강문의 제가 보임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윤봉길 의사 여기 학예사 부분이 있어요. 학예사 부분이 이 학예사 부분이 있어야 학예 연구사라 합니다. 학예 연구가 있어야만이 이게 기념관이든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청에 뭐 어떻게 주관이 되시면 학예사를 분명히 하시고 문화해설사가 좀 간다. 문헌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통성이 있고 오래가고 학술적으로 아까
본분들 소개도 했고 아까 뭐 영주정사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본전 위주로 영주정사는 이제 참고적으로 저도 좀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영주정사는 참고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인데 드리니까 또 회원 되시고 영주선사를 건립한 박만원이 초빙한 간제전우라는 인물이 잘 아시는 우리 부안의 간제 계하도의 간제인데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 간제 우리 전라북도는 역사적으로 간제학파입니다. 지금 송화진 도지사님의 아버지도 그 관제학 성균관에서는 이제 성균관 대학에서는 관제학 그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금 발표 시간이 전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좀 정리해 그 정실 위주로 좀 이 독립운동사나 이 기념사업회가 약간 좀 감성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 충실하다 보면은 이게 학술적으로는 발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그 해설사보다는 요즘은 저 대학 나와가지고 이 사학을 잘 안 하려 합니다. 돈벌이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사를 좀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정실에 좀 충실한 그런 기념사업회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자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갈 것 같고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분 자유롭게 꼭 뭐 어떤 학문적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기 기념관 내에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평소에 바랬던 거 자유로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동남 회장님. 예, 고창에서 온 임동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현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가 시급하니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해설사가 주 며칠 지금 여기 상주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세 분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예. 월요일 날은 휴관이고 예. 나머지는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가 이 해설사를 여기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사 이렇게 직무실을 있는데 해설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백정기 그 의사님의 있잖아요. 혈육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백 회장님 와서 계시는데 또 한 분 저기 오셨는데 우선 혈육이 여기를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지 남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물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정읍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우선적으로 1번이 혈육, 그 다음에 정읍시민, 그 다음에 어린 중생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국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우리 이 시스템으로 보면은 전국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정읍, 혈육, 정읍,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이쪽 서남권, 우리 서남권 이국에 되면은 부안, 고창, 정읍 이렇게 해서
여기 그 행사에 보면 백일장도 있고 글짓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재정이 적으면은 어느 한 초등학교를 정해도 좋고 정읍 전체에 좋고 그 다음에 부안, 고창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정읍 사람이 서울 가고 고창 사람이 서울 가고 외국까지 다 가요. 그러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더 재산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확산이 충분히 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히 확산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데 현재 미흡해요. 그 부끄러움은 우리 정읍 단체장님들의 목이고 또 일가의 목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 행사에 제가 기회만 되면은 참여를 해서 물심양면으로 부분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혈육인 저부터 그리고 저희 종친이 힘을 써야 되겠고 무엇보다 백정기 의사님은 대한민국의 백정기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 이전에 정읍에서 백정기 의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광복회든지 국가보훈부든지 사실은 거기에다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읍에 와서 자리 잡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선생님들 어른들을 많이 모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배워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자유토론 이어갈 건데요. 잠시 후에 지금 광주에서 범현희 작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범현희 작가님께서 그 자유토론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설가이자 최근에 5.18 관련된 그 책으로 지금 베스트에 올라 있는 작가이십니다. 광주 출생이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그 미술계의 그 기획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여기 구파 백정기사 기념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유 발언을 요청을 드리고 먼저 그 말씀하실 분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일단은 범현희 선생님한테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향토학자로 활동하시면서 저희 기념사업회도 꾸준하게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동학 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영주 이사장님 또 이 동네가 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한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배 의사님은 제가 사는 집 이 동네가 처가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 의사님의 성장 과정을 많이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면접 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역 사람들은 독립운동 이런 데서 관심 없고 그분이 성장 과정에서 야사 또 안 좋은 얘기만 다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독립자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곡되고 그런 것만 어른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백의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인터넷 신문, 경읍동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기자를 하면서 영주정사를 취재를 하는데
소년봉에서 12명이란 학동들이 망배단 절을 올린 그 내용을 입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인 김병로 선생이나 고창 쪽에 백관수 선생이라든가 잘 모르는 나도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그 승동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담양에서 상월동에서 공부하고 인천 김성수 선생과 연결이 되고 김성수 선생님의 동생과 또 우리 동네 백의사 처갓집하고 또 혼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보고 지금 저 앞에는 이제 백의사님 종 뭐죠? 이성자 선생님 백의사님하고 어떤 정확히 내가 이제 족보 관계를 그래서 백이사님이 저희 시댁에 그러면 취객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의 공우 정도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의 예, 증조 누나였어요. 그래서 친누나였고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할아버지죠. 뭐 할아버지. 그건 좀 이따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그 이성자 선생님하고 지금 이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저도 또 참고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요.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이 간제 전우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왕등도만 안 가고 그분 흔적을 다 찾고 있는데 부안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분을 우려를 모시는데 왜 우리 정읍에서 또 육릉가이나 후학을 가르치고 그 유명한 사람을 양성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냐. 백정기 선생님도 거기서 의사님도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분 예, 그런 과정에서 동네 사람이 공부로 다니게 노름으로만 다녔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책을 쓰면서도 그런 것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승동학원하고 담양 그 향월대에서 공부하고 예, 이런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요. 여기에 관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가 국가 현충 시설이잖아요. 여기가요. 맞습니까? 예, 현충 시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저기 이제 기념관, 예, 전시실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뭔 일을 하려면 국가 현충 시설에 뭘 하냐 이런 게 있어요. 좀 벽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아까 그 말씀 중에 백승종 교수님이 저 공간을 한 분만 모시는 것보다 정읍에 300여 명의 그 독립운동가가 있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좀 기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아까 발표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벽을 현충시설라 해서 너무 엄습고 그러지 말고 정읍에 수많은 박준순 선생님도 산후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원에도 다른 몇 분의 또 독립운동가 있습니다.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좀 우리가 우려를 볼 수 있다면 공간을 제공한다면 정읍에 300여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도 온다면 훨씬 여기 좀 쉽게 또는 같이 독립운동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참 아름답습니다. 문화재이고 기념관이긴 하지만 참 아름다운 공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저는 공원 물론 마구 사용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정말 문턱이 낮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그 의열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기도 하지만 좀 한마당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끊을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자유토론 시간을 지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 우리 그 과장님 백지원 과장님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셨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요거 쓰셔야 예예예. 이게 음량이 더 좋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어렵게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우읍 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상 사회복지과 정읍시청에서 백정기 의사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소관 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이제 수많은 일들 중에서 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많은 의견들을 이제 저도 정리를 하면서 들었지만 좀 더 정리해서 주시면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짜서 올리면 이도영 위원장님이 이도영 의원님께서 또 심의를 해서 내려주시잖아요. 다 같은 힘을 모아서 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산 시민 모두의 재산인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1,600만 원 쓰셨다는데 2,000만 원 보조금 줬는데 왜 1,600만 원만 쓰셨을까요? 이제 좀 기간이 또 6개월 남아서 그 이후에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아주 조금 드리고 있죠. 2,00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드리는 거 이외에 이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물을 유지하는 거 제초 작업부터 뭐 전지까지 다 이런 일들 그다음에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조금 상태가 좋아지지 안 좋으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도 쓰고 막 다 적어왔는데 사실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수원 백시의 또 한 명으로서 우리 정치인 의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듣고 전달을 정리해서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들고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1,621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 추모식 905만 원, 그 다음에 현충시설 견학 216만 원, 그 다음에 신독립 운동 역사 캠프 500만 원. 그게 전부예요. 2천만 원 아니에요? 체험 박람회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미집행했고 금년에도 아직 그 계획이 좀 없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오늘 정말로 그 광복 80주년 과순국 91주기를 맞이해서 이 자리가 비록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각계 개인마다 소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역사적인 이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기념관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39세 젊은 청춘을 조국 독립으로 해서 목숨 바치신 백이사님의 순국 정신을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큰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아흐 K 로컬 콘텐츠 연구소 우리 백남희 대표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도영 의원께서 의회 내에서는 가장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뿐 아니라 정읍의 정신과 사상 이런데 전반적으로 큰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학교에서는 제일 오래된 학교가 어학교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학교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제 탈퇴를 했는데 지금 어학교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도영 의원님께 여러분 그 큰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고 또 우리 정읍문화원 사무국장 맡으시면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형 버스로 데려다가 이쪽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역사 캠프 강좌라는 그런 제목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김용년 그 사무국장께서 직접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희 잘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읍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곤 했었는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용현 사무국장께도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우리 백정기 의사의 선양 사업과 홍보 사업에 정말로 주역이 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모든 행사를 좌담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념 촬영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우리 그 이도영 의장님의 역량이 큽니다. 정읍시의회에서 역량이 크다고요. 이도영 의원의 그 역량으로 정읍시의회에서 오늘 저녁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요 앞에 길 건너 가시면은 황토현 영원 한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맛있는 갈비탕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일어나시죠. 우리 자,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